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자,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실전 문제들을 아마 푸시게 될 겁니다. 뭐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고 두 세트를 풀고, 그런데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도대체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출제자가 이미 정해놓은 출제 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문제 푸는 양만 늘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토익이 시행되어 왔고요. 한 달에도 2번씩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는 토익 시험에서 변하지 않는 그들만의 출제 유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들의 출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는 그 유형에 맞게 내가 좀 가이드라인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Part 5에서 30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번, 102번, 103번 다 다른 문제 같죠? 혹여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갖고 계시는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다면 한번 Part 5 쪽을 한번 같이 펴보고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문제긴 30문제인데 유형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4가지 유형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품사 구별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선택지를 딱 4가지를 봤는데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품사는 예를 들어서 명사. 좀 대표적인 단어를 한번 적어 볼게요. This season.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사는 동사. decide. 세 번째 품사는 형용사. decisive. 그 다음에 D번의 품사는 decisively, ly가 붙은 거. 자, 모의고사 문제집 중에서 이렇게 생긴 문제들 여러분들 지금 발견하고 계시죠? 그리고 경험치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앞쪽은 비슷한데 뒤쪽의 어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품사 구별 문제라고 합니다. 품사 구별 문제는 딱 이렇게 4개의 품사만 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석이 필요하지 않고요. 이 단어가 무슨 품사인지만 인식하고 그 품사의 기능만 알면요, 3초에서 5초 안에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30문제 중에서 5문제 혹은 4문제 정도가 지금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30문제 중에 4, 5문제는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정답을 골라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의미 구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느끼셨겠지만 의미를 구별한다는 얘기는 단어들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 어느 정도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겠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품사 구별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이렇게 냈다면 의미 구별 문제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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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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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사는 동일한데 의미가 다른 4개의 명사들, 4개의 형용사, 4개의 동사, 딱 요 4단어만 갖고 또 해석 문제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딱 요 4단어들을 의미에 맞게 정확한 학습이 진행돼야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출제 비율은요, 15문제 정도로 제가 정의할게요. 물론 오차 범위가 좀 있어요. 매달 비율 반영이 좀 달라지긴 하기 때문에 13문제가 나오는 달도 있고 16문제, 7문제가 나오는 달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문제, 즉 30문제 중에 반은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겠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해석이 학습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콜로케이션이라든지요, 논리적인 원인 결과라고 하는 논리성을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또 어법을 이용해서 어휘를 묻는 방법 등
그들이 어휘를 출제하는 방식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습해 보면서 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기능어 구별 문제라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들 중에서 대명사, 준동사, 전치사, 접속사 요 네 가지의 단어들이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다면 이것은 단어들의 기능만 따지는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준동사 A번 선택지는 투부정사예요. B번의 선택지는 동명사입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근데 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출제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출제 유형 네 번째인데 다른 품사는 다 걷어내고 명사와 동사라는 품사는 심층적으로 어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무슨 얘기냐? 4개의 선택지 중에서 2개를 지웠더니 명사가 이렇게 2개가 남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정답이 명사인 건 알았어요. 그래서 막 걸렀더니 명사가 하나가 아니라 2개인 거야. 에이? 그러면 이 명사와 이 명사를 또 한 번 따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심층이라고 말한 것은 한 번 걸러서 바로 정답이 나오지 않고 한 번 더 걸러야지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을 심층 어형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게 명사와 동사 이 두 가지 품사는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2번 걸러야지 너 정답 고를 수 있을걸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구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만 적어도 30문제에서 그들이 내는 문제 유형이 딱 4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푸신다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마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아, 품사 구별, 아, 기능어 구별. 이걸 적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형을 파악하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어딘가가 틀렸다면 나의 약점도 바로 볼 수가 있는 현상이 되겠죠. 대표적인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C번하고 D번의 선택지도 있었겠죠. 실제 문제라면요. 뭐 하나는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동사의 앞쪽이면 주어 자리니까 명사가 정답이겠구나. 그래서 명사로 압축을 했더니 2개가 남은 겁니다. 차이점이 단수야, 복수야. 그러면 man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복수를 골라야지. 명사를 고를 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 이런 이제 방식을 써놓으면 옆에다 써놓으세요. 심층, 어형, 명사. 이렇게 그들의 유형을 한번 좀 분석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겠죠. 두 번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번과 D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we have received. 우리는 받았습니다. 뭐뭐를 목적어 자리인 것 같아요. 명사가 들어갈 건 알았어요. A번과 B번 둘 다 명사예요. 근데 이번에는 뭘 한 번 더 걸러내야 되는가 봤더니 사람 명사인지 사람 아닌 명사인지를 한번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1차원적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람을 받았습니다. 어색해요. 두 번째, 사람 명사는 언제나 가산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수의 표현이 있었어야 정답이 되겠죠. A correspondent 혹은 correspondence 이렇게 나와야 정답이 되는데 없어? 그럼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냥 A번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특파원이나 기자라는 뜻이고 위에 건 correspondent는 서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문제풀이 살짝 잠깐 미뤄두시고 모의고사 문제가 있다면 연습장을 하나 딱 피시고 A1 101번 문제 품사구별. 그럼 품사구별 문제 몇 개 나와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의미구별 문제. 유형 파악이 잡히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풀어도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죠. 반면 유형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적은 문제를 풀고서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